미국과 한국, 세계 각 지역에서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예신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왜 나는 아직도 still 미국을 믿는가 하는 영국의 그 저널리스트 아주 유명한 사람이고 영국에서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의 특히 이제 외교 분야의 저널리스트인데요. 이 기디언 라크만이라는 분이 쓴 것.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복귀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아졌죠. 그때와 따지자면 51% 가능성 대 49% 정도가 될까요? 그런데도 나는 why I still believe in 미국인가? 이런 제목의 컬럼입니다. 제가 why I still believe in 미국 하니까 why I'm not a Christian 하는 같은 영국인이기 때문에 버트란드 러셀의 그 에세이가 생각나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분이 도널드 트럼프의 복귀 자체가 필연적으로 미국의 위대함이 종말이다. 이걸 뜻하는 건 아니라고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미국을 믿는다. 이 문장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떠올랐을 때, 그리고 다시 내려갔을 때, 이번에 다시 떠오를 때 내내 이 본인의 머릿속을 떠나질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기디언 라크만이라는 저널리스트가. 근데 나중에 알게 됐대요. 그게 난 미국을 믿어. 이게 대부의 시작이었었지. 영화 갓파더가 됐던 뭐 이게 또 원작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대부의 서두라는 사실을 뒤늦게 기억했다는 거죠. 미국에 대해서 나는 미국을 믿어. 미국이 나의 부를 축적해 준 거야 하는 대부라는 게 이탈리아 그 마피아 그쪽 그 커뮤니티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거기에서 이제 장의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돈이 딸을 결혼을 시키는데 대부가 결혼을 시키는데 장의사 이웃이 와서 내 딸이 미국인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대학생 그 남자친구와 또 다른 남자친구가 성폭행을 했고 그런데도 벌을 받지 않고 금방 풀려나더라. 그러니까 갓파더가 알아서 정의의 심판을 해달라 했었을 때 이제 이 장의사가 처음에는 난 미국을 믿었다. 나중에 이제 미국에 대한 믿음이 잃어버렸지만 그게 그 말이었구나. 미국을 믿는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는 뭐 잘 이렇게 해서 장의사하고 끝까지 뭐 어떻게 가고 하는 그 스토리는 말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의 트럼프는 그 아메리고 보나세르라는 장의사가 와서 딱 부탁을 했었던 돈 콜레오네 바로 그 대부. 트럼프는 이제 미국 유권자들에게 나는 당신을 대신해서 보복을 해주겠다. 이렇게 돈이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가끔씩 제가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에 대부 이렇게 그 돈을 그 사진으로 이렇게 뭐 시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많이 보여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트럼프는 이제 미국 유권자에게 내가 돈이야 하는 건 시스템에 의해서 잘못되고 배신당한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대신 보복해 줄게 하고 호소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장의사처럼 아메리코 보나세르처럼. 처음에는 이제 그 당시에 돈이 그건 아니야. 왜냐면 아직도 그 딸이 살아있는데 그들을 아버지는 죽여주길 원했어요. 그건 아니지. 뭐 이렇게 하다가 서로 잘해서 뭐 때리고 어떻게 하기로 합의를 해줬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렇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돈 콜레오네처럼. 그리고 그게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2024년 대선 여론조사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을 앞서고 있고 그렇다면 유권자들은 지난 대선을 뒤집으려고 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을 사람을 다시 대통령으로 선출할 준비가 돼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그런데도 나는 still believe in 미국? 아직도 미국을 믿을 수가 있을까? 라고 우선 의문을 던집니다. 미국을 믿는다는 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의미입니다. 미국의 방향, 미국이 무엇을 대표하고 있는지, 미국이 서 있는 곳, 그 개념을 믿는다는 거고 의미를. 두 번째는 결국은 뭐 막 정말 지지고 볶고하다가 미국은 항상 보면 결론은 옳은 방향으로 내더라. 이 두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관련돼 있지만 똑같지는 않은 것.
그래서 미국이 세계에서 선을 이루는 힘이다. 이런 그 본인의 파이낸셜 타임스의 컬럼리스트의 믿음은 더군다나 이제 영국에서도 그동안 지난 몇 년 동안 굉장히 격렬한 논쟁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미국이 베트남 전쟁, 뭐 처음엔 선하게 개입했다고 하다가 중간에 정말 더러운 여러 가지가 많았잖아요. 심지어 뭐 더리밤까지 포함을 해서. 그리고 레이건 시대에도 강해서 좋다라고 하지만 무기를 너무 많이 증강을 했다던가, 또 뭐 부시 시절에 뭐 이라크 전쟁이라든가, 그 이후에는 사회적으로도 총기 폭력, 영국과 미국을 인구 대비해서 비교하면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미국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비평을 하는 사람들은 할 말이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 칼럼니스트의 일반적인 반응은, 역사상 모든 강대국들은 미국처럼, 미국이 뭐 한 80년 강대국을 하고 있으니까요, 다 끔찍한 일을 저질렀더라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은 이제 지난 세기에 3번의 전쟁이 있었다고 하면 2번의 1차 대전, 2차 대전과 냉전까지를 포함해서요, 항상 결국에는 옳은 방향에 서더라.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 그런 모든 것들을 하는데 미국이 요인이었던 그런 모든 요인, 전쟁들이 일어나는데 미국이 요인이었던 그런 것들도 있지만, 결국은 민주주의 세계가 독재나 노골적인 독재를 압도하도록 미국이 다 이끌어 가더라. 그게 이제 미국에 대한 2번째 믿음인 거죠. 이 사람은 미국이 결국은 이기더라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성공할 것이라는 그 믿음, 80년 동안 얘기를 하네요. 실제로 자유세계의 지도국 역할을 했었던 미국, 유럽, 아시아 이런 다른 많은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민주주의가 실천되도록 하는 모범국자, 국자가 아니라, 아유 미국이 국자처럼 그렇게 작으면 이 영국의 칼럼니스트가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국자가 아니라 국가, 동료 민주주의 국가들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미국이 잘 하더라. 근데 지금 와서 보면, 만약에 미국에서 민주주의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요즘 많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된다면, 민주주의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당연히 전 세계의 자유민주주의가 곤경에 처하게 되겠죠. 세계에서 가장 부자고 강력한 국가가 이제 이 영국의 칼럼니스트로서는 영국에 또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라는 게 사실 어느 정도 안심이 되기도 한다. 그런 안심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되면은 사라질 수도 있다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많은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선거에서 이기면, 그러면 그 트럼프의 승리가 독재 정권으로 미끄러져 들어간다. 많이 요즘 경고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사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no way. 이분은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고 하면 지금 뭐 수많은 그 범죄와 연루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기록을 다 깨끗하게 지울 수 없다. 대통령의 권한으로 일부 기록을 지울 수 있지만 그럴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트럼프라는 사람의 성격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캐릭터를. 트럼프는 가장 기본적인 민주주의 절차인 자유선거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미 보여준 사람. 그리고 보복해 주겠다.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내부에서 다니, 장의사를 대신해서 딸을 괴롭힌 젊은이들에게 보복한 것처럼. 그 보복한다는 약속은 바이든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마크 밀리 합참의장 등등 정치적인 적들을 재판에 붙이겠다, 이런 반복적인 위협을 하는데, 그때의 그 재판이라는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 지금 다 절차를 밟아서 기소를 했잖아요. 그런 기소와는 달리 정말, 그리고 특별검사까지 임명을 하고 다 했는 그런 사건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야말로 국가 지도자 트럼프라는 사람이 딱 지시를 해서 그대로 딱딱 맞춰서 하는 정치적인 정치 쇼 재판이 될 것이다. 그게 바로 독재 정치의 특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독재를 할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이 외교 분야의 수석 칼럼니스트는.
그런데도 나는 still 미국을 믿는데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미국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그리고 이게 가장 명백한 겁니다. 아직 아무것도 예언되지 않았습니다. 11월 대선까지는 몇 개월이 남았습니다. 몇 개월이라는 것은 대선의 해에 너무너무 긴 시간입니다. 이건 이제 제가 한 말이에요. 둘째, 미국의 위대함과 글로벌 리더십의 시대는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면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항상 멜로드라마가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멜로드라마라는 게 사실은 무슨 애정 멜로라기보다도 현실과는 전혀 현실이 아닐 것과 같은 초현실적인 그런 좀 과장된 것 같고 그런 일인데 미국에서는 실제로 멜로드라마 같은 현실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63년도에 존 F 케네디 암살. 너무 깜짝 놀랐죠? 조지 W 부시 시대 테러와의 전쟁에 이르기까지 항상 혼란, 멜로드라마 이런 것들이 반복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미국이라는 국가는 스스로를 바로잡더라. 그 국가의 근본적인 역동성이 있고 헌법 체계가 스스로를 재확인하더라.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 지금 이제 최신 멜로드라마잖아요. 최신 멜로드라마인데 이 멜로드라마 시리즈도 결정적이고 아주 비극적인 결론으로 끝날 것 같지 않다. 이분의 희망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 지금 미국이 휘젓고 있는 이 멜로드라마, 현실 같지 않은 심지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트럼프 멜로드라마도 뭐 활력의 신호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 상황을 흔들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재창조하는 미국 사람들 특징이잖아요. 굉장히 창조적이고 반항적이고 현실에 안주하는 것보다는 현실을 막 휘저어서 보려고 하는 그게 바로 트럼프에게 투표하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슨 이유이건 지금 현 상태를 바꿔보고자 하는 그것도 또 하나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그런 신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답이 트럼프가 아닐지라도 지금 이 상태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뭔가 불만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현상 유지를 하기를 거부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트럼프의 이 같은 그 지속적인 인기가 뒤늦게 미국 엘리트들의 자기 성찰의 기회를 만들 수도 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요. 11월 선거 때까지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좌파가 투머치 좌파다. 너무 급좌야. 실제로 이분께 바이든 대통령의 한 보좌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미국 좌파를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 몇 년 전에도 그랬죠.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된 것은 어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린 이 버니 샌더스가 너무 급진적이기 때문에 급진적인 것을 피해야지 된다라고 생각해서 온건하고 중도 성향인 바이든을 했는데 아무튼 지금 미국 좌파를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것도 일종의 성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좌파에 대해서 보복을 해야지 돼 라고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의 그 보복 서약은 미국을 무서운 방향으로 몰고 갈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I'm still believing America 하는 것은 미국의 민주주의를 완전히 파괴하려면 트럼프 임기 한 번 더로 8년? 불과 8년 가지고 앞으로 4년 가지고 그만큼의 미국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은 헝가리가 아니니까 지금까지 싸워왔던 많은 것들이 있고 굉장히 다양한 권력도 뭐 꼭 대통령 권력, 대통령 중심제지만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부의 원천이라든가 크고 복잡한 나라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설령 4년 더 한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굴복시키고 해체할 수 없을 겁니다. 그게 I'm still believing America라고 미국. 나는 지금도 여전히 미국을 믿는 사람이다. 해서 그 아메리고 보나세라 장의사가 이 돈 그 콜레오네에게 했었던 그 말을 이제 본인은 아직도 믿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요 이분의 이 글보다는
이 기디언 라크만이라는 파이낸셜 타임스의 칼럼니스트보다는 조금 더 우려하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이분이 멀리 떨어진 곳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물론 미국 여러 가지를 잘 들여다보고 있지만 실제로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4년 동안 했던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 뭔가를 켜켜이 쌓아놨잖아요. 대통령 떨어지고 나서도 또 4년의 세월이 흐르는 것이고, 그리고 4년 하면 12년입니다. 이건 8년이 아니라 12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나중에 4년은 굉장히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분이 믿는 것보다는 조금 더 회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동안에 막 이 여러분들께 이 리포트를 시작하는데,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가 네, 저는 이제 그 캠페인을 멈추겠습니다 하는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조금 있으면, 몇 시간 있으면 아이오와주에서 니키 에일리와 론 디센티스가 토론을 하고 CNN에서 생중계하고, 또 팍스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타운홀 미팅을 하잖아요. 그 전에 이제 다른 후보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죠. 이리하여 이것도 일종의 엘리트의 어떠한 그 국가에 대한 뭐 본인의 조금의 그 힘 보탬이라고도 할 수 있죠.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가 캠페인을 중단한다는 것은 트럼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다른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본인은 이제 그만한다는 연설을, 저는 안 들어도 다 압니다. 보기만 해도 그런 걸 하고 있는 이런 미국의 엘리트들의 성찰 움직임 같은 것도 끝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려고 한 그런 것이 가까워 오면 뭔가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I'm still believe in America라고 이 칼럼니스트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이제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의 지금 발표까지 포함해서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